오바마 대통령은 사드가 순수 방어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미 정상은 강력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대법원장 사과했지만 판사 비리 대책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부장검사에 대해선 향응과 용돈 외에 거짓 증언도 요구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호화 생활로 투자자를 현혹하며 수백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체포됐습니다. 거제 횟집 대부분이 휴업 상태입니다. 콜레라 괴담을 해부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동성애를 금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막말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두테르테 대통령 리더십을 진단합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박 대통령을 동행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이 정상회담이 막 끝난 것 같은데 오늘 회담장 안팎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곳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하자마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예정 시간인 30분을 넘겨서 50분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회담이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과의 고별 회담인데요. 그런 만큼 두 정상 사이에 못다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등 친밀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기자, 두 정상이 아무래도 북핵과 사드 문제를 주로 논의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나 결론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미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지를 먼저 확고히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사드 배치를 포함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사드가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의 대북 방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히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위협일 뿐 아니라 동맹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번 G20에서 미중 간 갈등 양상도 노출이 됐는데 중국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까? 네, 중국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할론을 재차 부각시킨 건데요. 한미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홍 기자, 이번 박 대통령 순방에서 한미, 다음에 한중, 한러 정상회담까지 모두 마쳤는데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은 언제 열립니까? 네, 박 대통령은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 이행 결과와 양국 관계의 진전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베 총리가 우리 측에 소녀상 이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무력 강화를 지시한 후 10년 만에 노동자들의 충성 맹세를 받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정은이 핵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거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전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파키스탄이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입항을 거부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어제 노동미사일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하면서 핵무력 강화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됐다며 김정은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10년 만에 개최된 계획 일꾼 열성자 회의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충성 맹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수해준 파키스탄은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 판매와 공급을 금지한 대북제재 2270호를 이행한 겁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과 탄도미사일 개발 협정까지 체결했던 이란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خواست ما عاری شدن جهان از سلاح‌های کشتار جمعی و به ویژه عاری شدن شبه جزیره کره
از این گونه سلاح‌های مخرب و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전통적 우방국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면서 고립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개량된 노동미사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거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어제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탄두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초기형인 원뿔 형태입니다. 지난 7월 19일 쏘았던 노동미사일과 달리 추진체와 접합 부분에 움푹 팬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동식 차량도 바퀴가 8개로 그동안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쓰던 차량입니다. 일부에서는 사거리가 800km인 스커드 이하를 개량해 1000km까지 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탄도미사일의 성능이 개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능 개량된 탄도 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 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하지만 한미양국은 노동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각이나 비행 궤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3발은 1분 안에 발사됐는데 2발은 거의 동시에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안에 거의 같은 지점에 떨어져 정확도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 갖고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목표물에 대한 타격과 그다음에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위대에 파괴 명령까지 내렸지만 북한이 이동식 차량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사상 처음 일어난 현직 부장판사 구속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셀프개혁 대책이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는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허리를 굽혀 사과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가 1억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사상 처음 있는 중견판사 구속으로 법관 전체의 도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청렴성을 의심하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33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금품 수수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한 법관의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받은 금품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본인 진술과 소명에만 의존했던 법관 징계 절차도 징계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검사가 주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용돈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장용국 기자입니다. 김모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A씨. 술값이 200에서 300만 원 나오는 고급 술집에 김모 부장검사와 자주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술, 향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향은 하시됩니다. 또 술자리가 끝나면 100에서 2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에게 보낸 1,500만 원은 내연녀에게 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 1,500만 원은 세컨드한테 한 돈이기 때문에 명목을 돌려받을 사실 없습니다. A씨는 김 부장검사뿐 아니라 다른 검사도 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사들이랑은 자리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떤 검사들이었는지 말씀. 그거는 대검 가서 밝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에는 김 부장검사가 검사장 승진이나 차후 국회의원 출마에 대비해 보유 중인 농지의 매각처를 알아봐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또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술값은 50에서 60만 원이라고 해달라. 압수수색 대비해 휴대폰도 한 번 더 바꾸라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불황에 이어 콜레라 환자까지 발생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횟집의 80%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수산시장도 손님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상가. 맛 좋기로 유명한 가을 전어 성수기를 맞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콜레라 여파로 손님이 끊겨 영업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 8일째 문을 닫고 있는데 내일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문을 연 횟집들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한창 영업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횟집은 문이 잠겨 있습니다. 거제시는 시내 횟집의 약 80%가 콜레라 여파 때문에 임시 휴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수산시장도 마찬가지.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인터넷 주문도 끊겼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마수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손님만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다 못한 거제시와 이웃 통영시는 회 시식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거제 해역 바닷물에서는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은 만큼 안심하고 회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수족관에 키우는 어패류 그리고 그다음에 수족관의 해수 모든 것을 다 검사해 본 결과 콜레라균은 전부 지금 없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가 이달 말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 거제와 남해안의 수산물 대란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15년 만에 발견된 콜레라를 두고 온갖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식 뷔페 식당에 생선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도는 얘기 중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목이어야 할 노량진 수산시장이 썰렁합니다. 콜레라 이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한두 명 나온 거 그걸 갖고 방송에 내려보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불경기와 폭염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콜레라 공포까지 겹쳤습니다. 인터넷에는 콜레라 사망률이 50%가 넘고 수산물을 먹으면 무조건 감염된다는 글이 쉽게 눈에 띕니다. 아무리 구워도 아가미는 안 익는다. 바닷가에서 생선을 먹으면 콜레라에 걸릴 수 있다는 괴담까지 퍼집니다. 걱정되죠. 걱정되지. 우리 애들한테도 좀 피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손을 자주 씻고 주방만 청결히 해도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콜레라균은 끓는 물에 30초 이상 노출되면 죽기 때문에 수산물이라도 익혀 먹으면 감염 우려가 낮습니다. 만약 걸려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치료를 받으면 치사율은 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설사병이죠. 그 정도로 이제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바닷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아 해산물이 대량으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서 골재를 부수는 이 파쇄업체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 먼지들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허가가 만료된 업체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파쇄장에서 골재를 부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끊임없이 흙을 퍼나릅니다. 골재를 가득 실은 트럭도 계속 드나듭니다. 문제는 분진 방지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춘 파쇄장이 주택가와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900세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무허가 골재 업체가 자리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 청소할 때 아침 이렇게 큰 거 닦을 때마다 새카맣게 까매. 파쇄장 바로 옆엔 대형마트까지 들어서 있어 오가는 이들마저 먼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6월 말 허가가 만료돼 2달 동안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여 동안에 계속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만 구청은 시정명령만 3차례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할 계획이지만 처벌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체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허가가 안 난 부분이 그것 때문에 안 나고 있어요. 좀 민원만 없으면 우리는 그거는 납니다. 관할구청에서 얘기가 되죠. 그러는 사이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탓에 창문도 못 열고 지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불법 주정차하는 화물차들 도로 위 흉기가 된다고 몇 차례 보도했는데요. 부산에서 불법 주정차한 대형차를 들이받아 40대 아버지와 8살 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지닌 아들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다니다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트럭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9분쯤 부산 낙동대로에서 47살 임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4차선에 불법 정차한 25톤 탑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건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임 씨와 8살 난 아들이 숨졌습니다. 임 씨는 결혼했던 외국 여성이 집을 나가 3년 전부터 지적장애를 지닌 아들과 단둘이 생활했습니다. 맡길 곳이 없어 학교를 마치면 아들을 차에 태우고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트럭도 한 달 전 병으로 숨진 형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되게 아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항상 이제 데려오시고 기다리시고 이제. 경찰은 임 씨와 아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강한 충격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이나 방향을 바꾼 흔적이 없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일에도 승용차가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를 추돌해 일가족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이 강릉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숨어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차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사고를 내고 SUV 차량이 그대로 달아납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다시 돌아와 신고는 하지 않고 현장을 살피기만 합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 50분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57살 이모 씨가 27살 박모 씨가 몰던 차에 치였습니다. 박 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다시 이곳 현장으로 되돌아왔지만 구호 조치는 하지 않고 몰래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이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63살 라모 씨가 달려와 이 씨의 상태를 살피다 또 다른 승용차에 받쳤고 결국 이 씨와 라 씨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박 씨가 현장을 방치해 2차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인간적인 분이 안 한 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고. 경찰은 운전자 박 씨를 불구속하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일행 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세차장의 동전 교환기와 인형 뽑기 기계에서 위조 지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위패 감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 셀프 세차장 동전 교환기에서 5,000원짜리 위조 지폐 18장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세차장에서도 위조 지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통 열어보니까 위조 지폐가 8장 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20개더라고요. 5,000원권인데요. 아주 새 거야. 용의자는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세차장 동전 교환기를 골라 동전으로 교환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전남 목포의 셀프 세차장 동전 교환기에서 5,000원권 위패 11장이 발견됐습니다. 세 곳 모두 위패의 일련 번호가 같고 수법도 일치해 동일범의 소행이 유력합니다. 동전 교환기 그 센서가 정확하지 않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칼라 복사라든가 아니면은 돈 모양의 그런 그림을 넣으면은
광주에서는 지난달 10일 10대 청소년 3명이 만원짜리 위조지폐 40장을 만들어 인형 뽑기 기계에 12장을 사용했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에서도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단체 채팅방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또 일반 남성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허위 폭로한 20대 여성도 있습니다. 왜곡된 성의식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이런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송 기자입니다. 캠퍼스 한켠의 대자보에서 학생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내용을 담은 단톡방을 제보했던 남학생이 작성한 대자보입니다.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다는 제목 아래 동기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자는 식으로 성희롱을 했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틀린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럴 때 대놓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20살 여성 김모 씨는 SNS에 남성 50여 명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고 성병 보균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술하기로는 본인도 남자로서 이제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불특정 남성들을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등 허위 폭로한 한남 패치와 강남 패치에 이어 성병 패치까지 적발된 겁니다.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약자한테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혐오할 대상을 찾게 되거든요. 20대 남녀들의 왜곡된 성인식이 단톡방과 무차별 폭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의 팜포커스 두 번째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백만장자 이희진 씨 얘기입니다. 검찰은 허위 주식 정보를 유포하거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이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 씨의 수십억짜리 슈퍼카와 초호화 빌라는 개미 투자자들을 등친 결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는 청담동 백만장자 이희진 씨의 초고급 차량들입니다. 수억 원짜리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부터 30억 원이 넘는 부가티 베이론까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T라는 차죠. T. 이 씨의 회사이자 집인 이 청담동 건물은 28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씨는 집 내부를 공개하고 호화 생활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투자자문사를 차리고 한 달에 88만 원을 내는 유료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상장만 되면 100배 이상 오른다며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자기는 자신 있고 자기처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고 나처럼 갑부가 될 수 있는 거는 장외 주식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제 회원들이 이제 사죠. 하지만 이 씨는 헐값에 미리 사들인 장외 주식을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2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주식 거래에 관여했던 1000여 명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자살을 기도했을 만큼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희진 씨는 고졸 학력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주식 투자로 대박을 냈다며 방송과 SNS에 호화로운 생활상을 공개해왔습니다. 이 몰락한 청담동 백만장자가 누군지 윤우리 기자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능 방송에 출연한 이희진 씨입니다. 수영장까지 딸린 월세 5천만 원짜리 초호화 빌라를 공개하며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합니다. 겨울에서도 이제 우리 형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이 씨는 2012년 증권방송에 나오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주식 대박을 친 증권 전문가로 소개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주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미국의 정책의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형편이 어려웠던 이른바 흑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알렸습니다. 누구나 자기와 같은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다고 포장해 투자금을 모은 겁니다. 아버지가 주식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던 거야. 조기 교육이 된 거야. 이 씨는 또 투자회사 등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업체 8개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친하다고 했던 유명인이 친분을 부인하는 등 조금씩 의심을 샀습니다. 방송 외에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또 이 씨 운영업체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조회가 안 된다는 등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결국 청담동 백만장자 이 씨는 피해자들의 고발과 금감원 수사 의뢰로 긴급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유사투자자문사가 법적으로 금융사가 아니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곳이 1000개가 넘지만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 9일 만에 8억 원을 버는 법이 버젓이 소개돼 있습니다. 개미들에겐 솔깃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입금부터 요구합니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사는 5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 1000곳이 넘습니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할 어떠한 법적 장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의 한계 때문에 기업이나 작전 세력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브로커비만 챙기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제한된 장외시장에서 특히 활발한데 거래되는 주식은 1000곳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식 시장인 KOTC 등록 기업은 137개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 신고는 지난해 170건으로 3년 전보다 5배 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하거나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들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자칫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년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KB투자증권의 이태환 부장과 청담동 사기꾼으로 밝혀진 이진 씨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부장께서는 이진 씨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으셨습니까? 예, 예전에 좀 들어서 봤습니다. 예, 이진 씨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행위가 상당히 좀 걱정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일단은 너무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보통 돈을 번 사람들은 내세우지 않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이진 씨 같은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고 뭐 자기 집 팔고 또 뭐 차 팔고 해서 이렇게 투자했다라는 게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은데 어떤 게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겁니까?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처한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 금리가 1%대 저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돈이 지금 오갈 데 없는 그런 자금들의 수요가 많이 있었고 예. 거기서 고수익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둘째는 이제 뭐 이미 그 당사자가 3, 4년 전부터 방송이라든지 네.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왔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송을 한다 그러면 공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사 투자자문사가 좀 기존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1000개가 넘게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법적인 영역을 좀 벗어나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신고한 게 1064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1064개 신고한 예. 것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사 투자 자문사는 예. 투자 자문사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예, 투자 자문업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예. 등록을 받아야 되는 허가와 등록을 받아야 되고요. 네. 자본금이라든지 운영 인력에 대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유로운 부분이고요. 네. 신고제입니다. 예. 금융위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쪽에서는 이제 그 감사 대상이 아닌 그런 업체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뭐 2배를 보장한다라든가 예. 몇 배를 보장한다 이런 거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그렇게 하지도 말고 네. 하지도 말라고 하지만은 뭐
개인들끼리 그런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그런 약속이라든지 원금 보장이라든지 네. 이런 거하고 뭐 각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자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자, 집 팔고 차 팔고 뭐 팔고 해서 장외 주식을 사라. 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뭐 주식 시장도 사실 잘 모르는데 장외 주식 시장 이게 어떻길래 이렇게 이진 씨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장외 주식에 거래되는 그 종목도 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대주주가 이 장외, 그러니까 실제로 상장시키지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 네. 어떻게 보면 우량 기업들입니다. 예. 상대방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뭐 대기업군들도 거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메디슨이라든지 우리가 네. 다 알 수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장외 기업들은 이제 뭐 그 예비 상장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장하기 전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미리 이제 거래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여건을 못 갖추고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 상장할 수 있는 그게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외부 감사를 받는다거나 예. 자본금 규모나 매출, 순이익 규모들이 많이 나와야 예.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외 주식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마 시청자들이 요즘 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금리도 워낙 낮기 때문에 예. 갖고 있는 돈 이거 어떻게 손해 안 보고 좀 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걱정할 텐데 예. 자 어떻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십니까? 투자는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게 이제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 기왕이면은 이제 제도권 하에 있는 예. 곳에서 그 흔히 말하는 뭐 증권회사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제 네. 이런 쪽에서 유혹이 쉽게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뾰족한 답을 기대했지만은 이 모범적인 정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게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다 곳곳에는 한진해운 선박 85척이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자 한진그룹과 정부가 뒤늦게 2천억 원을 내놨는데요. 급한 불만 끄는 정도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오늘도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70척, 3분의 2가량이 곳곳에 묶여 있습니다. 운송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글로벌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그러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당정도 장기 저리로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두 미국 롱비치 터미널 지분 등을 담보로 잡아 담보 중복 우려가 나옵니다. 해외 이제 터미널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물건을 넣고 서로 계산을 중복한 건 아닌지. 급한 불은 껐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한진해운이 체불 중인 하역 운반비만 2,200억 원이 넘고 용선료, 장비 임차료 등 완전 정상화를 위해선 적어도 6,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한진해운 모두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아주 이 빠른 하역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외교적 역량까지 동원해서 지원을 할 것이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법정 관리 개시. 계속되는 뒷북 대책에 물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한중 합작으로 제주도에 국내 최대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여의도보다 큰 면적에 호텔과 쇼핑몰, 놀이공원 그리고 카지노까지 한국판 라스베이거스가 세워집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외곽 신화 역사공원 건설 현장. 중장비와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부지만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비도 2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공사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제주도의 신화를 모티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테마파크를 조성해 한국판 라스베이거스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자본도 1조 8천억 원 투입된 국내 최대 복합 리조트입니다. 이제까지 관광은 지나가는 관광, 보는 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는 체제형 관광으로 바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5만여 개의 일자리,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모든 농산물을 이제 직거래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아마 안정적이고 판로라든지 안정적이고 지역 사회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내년 부분 개장 후 2018년 완공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최대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제주도가 명실공히 동북아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네,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딱 맞는 옷을 고르고 신발도 골라줍니다. 백화점에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네모난 3D 측정판에 올라서자 2초 만에 발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와 넓이, 발등 높이까지 필요한 치수가 다 나옵니다. 한 번 신체 사이즈를 스캔해서 저장하면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을 신고 벗고 옷을 입고 벗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다 신어보지 않아도 2, 3초 만에 재고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또 편하고 옷을 직접 입지 않아도 모니터에는 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거울을 보듯이 색상과 스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체 사이즈를 인식해 이렇게 3초 안에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어봐도 3D로 가상 피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15개 브랜드로 확대됩니다. 옴니 채널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IT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백화점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IT와 쇼핑의 만남. 안방에서 백화점에 간 것 같이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생경제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여당은 추 대표 연설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여당 흉내낸다며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는 비상 상황입니다. 민생 경제는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임 열흘 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경제 민주화, 공정임금, 조세개혁, 법인세 인상 등 경제 현안 해법에 할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선 김종인 전 대표의 기조를 이어갔지만 사드 배치를 언급할 때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 정책과 외교 문행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인 것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발할 기세였지만 앞서 소란자제를 당부했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그 품격과 성숙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추미애 대표의 연설에 새누리당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연설을 국민의 목소리로 존중하며 여러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새롭지도 않고 비전도 부족했다며 혹평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새누리당 호남 연대론을 꺼냈던 이정현 대표가 오늘 이희호 여사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여사를 찾아갑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DJ 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못한 것을 사과합니다. 초보 야당이어서 그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좀 야당의 역할인 줄만 알고 여야가 합심하여 모든
국민에게 따뜻한 온기가 앞으로 퍼질 수 있게 김 전 대통령이 높은 지도력을 발휘해 IMF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이겨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기한 호남 연대론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 정치, 연합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야당도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 건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지난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내일은 이희호 여사를 찾아갑니다. 광주 정신 잘 살려서 민생과 복지, 민주주의, 인권이 활짝 만개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최근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명령입니다. 새누리당의 호남 구애에 대해선 견제구를 날립니다. 호남에 대한 일방적 구애 역시 현실성 없는 언어 유희에 불과한 것 같아.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김 장관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농해수위에 차관이 대신 나간 건데 이런 사태가 오래 갈 듯합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 국무위원석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닌 이준원 차관이 앉았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을 부적격으로 판정한 만큼 애초 오늘 회의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김 장관은 본회의에만 참석해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야3당은 추석 연휴 전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겸허히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을 음모와 집단 이지매로 몰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장관으로서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해임 건의안 통과에는 제적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3당 소속 의원만 165명인 만큼 얼마든지 가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요건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야3당의 어제 합의는 국정방해, 국정마비 행위입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도 사실상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실효성이 없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에 반대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추석을 앞두고 나란히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늘 이맘때면 정치권이 하는 행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안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파주에 전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과 PX도 이용했습니다. 24시간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냥 군복 입고 군복 코스프레 하는 식으로 하는 잠깐 왔다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밤 10시 30분부터는 야간 경계 근무도 함께 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경기도 김포에 해병대 부대를 찾았습니다. 서울로부터 추미애 대표는 튼튼한 안보가 없으면 인생도 없다며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이 그런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치의 그 허점도 없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당이 나란히 군부대를 찾은 것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안보정당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당도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고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부대 방문이 실효성은 없고 장병들의 휴식만 방해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이 취소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욕설 때문입니다. 두테르테는 곧 후회한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출발하려던 두테르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Don't just throw away questions and statements. namumurahin kita dyan sa forum na yan.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를 언급할 거란 소식에 발끈한 겁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경찰총에 죽는 흑인 문제나 해결하라며 미국을 향해 내정 간섭 말라는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테르테의 욕설 소식을 듣고 정상회담을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What I've instructed my team to do is to talk to their Philippine counterparts to find out, is this in fact a time where we can have some constructive, productive conversations. 지난 3월 필리핀이 24년 만에 미국의 군사기지 사용을 허가한 이후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잇따라 필리핀을 방문하는 등 양국의 동맹 관계는 굳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의 섣부른 한마디에 양국 관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욕설을 내뱉은 지 반나절 만에 후회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상회담 재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막말은 자주 보도됐었죠. 이 막말과 폭주 정치에도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닮은 꼴인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은 항상 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통념을 뛰어넘는 인기 비결, 윤혜웅 기자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두테르테 대통령. 시작부터 막말을 쏟아냅니다. The campaign against drug will continue. Maraming mamatay dyan. Plenty will be killed. 비속어도 서슴지 않습니다. And I will continue. And I don't give a shit about anybody observing my behavior. 막말을 내뱉는 모양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와 판박이인데 지지자들 앞에서 이들의 거친 용어는 강한 추진 의지로 이화됩니다. They have certain areas of oil that they took away. They have some in Syria, some in Iraq. I would bomb the shit out of them. 공공의적을 설정해 지지자를 결집하는 것도 두 사람은 닮은 꼴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았는데 And they're bringing those problems with us.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두테르테는 마약, 부패,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Para mahirap yung mangyari gaya sa Davao baka mamaya 'di ba? Para safe yung mga pasahero.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 재직 시절 범죄자 1,600명을 사살하며 범죄율을 극적으로 끌어내렸던 과거 실적이 탄탄한 지지율의 근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영입니다. 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테르테 막말은 워낙 취임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수장에게도 이렇게 욕설을 퍼부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국내적인 지지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내적인 지지도가 9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취임 이후에 줄곧 이제 마약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거친 언사들을 내뱉으면서 인기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 연장선상에서 외교적으로도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충동적으로 발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실수라고 보십니까? 일부 실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 단어 자체는 상당히 실수인 부분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계산된 부분도 있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한테도 거침없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막말도 막말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마약 사범 2,000명을 사살할 정도로 거의 어떻게 보면은 폭주 정치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것도 지지한다는 거 보면 참 우리로서는 좀 신기하고 의아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에 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로는 마약이나 범죄 관련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취하는 게 이제 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범죄 조직 때문에 서민들 생활 피해를 받는 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마약과의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테르테라는 사람들이 시민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일반 국민들 나는 그러니까 필리핀 정치가 좀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갭이 큰 편이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큰데 나는 서민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돼가지고 그런 지지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이라는 국제적 비판은 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넘어서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국내 인권 단체들, 위원회, 야당으로부터 계속 이제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초사법적인 살인, 비사법적인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약 소지 혐의만으로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거다. 국내적 인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약 사범을 이렇게 2,000명 정도 사살하는 이런 인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두테르테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힘든데 예. 전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에스트라다 대통령이라고 이제 탄핵을 당해서 쫓겨났던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비슷한 류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임기 후반에 가가지고 두테르테 인기가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필리핀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이나 예. 사회 고위층들, 뭐 중산층 이상으로부터 민심이 이반하면은 글쎄요, 말로가 좀 비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민주주의를 거스른 두테르테가 신도림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는 사실 의아하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시사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은 두테르테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민주주의 절차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이런 아무리 결과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행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필리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민심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동성애와 근친혼을 직접 비판하면서 이를 금지시킨 사실이 북한군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동성애가 적발되면 공개 처형 대상이 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012년 4월 7일 북한군 문건에 기록된 김정은의 지시 내용입니다. 여성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는 현상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동성연애를 하는 여성들이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후 대대적인 동성애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무기간이 긴 북한군에선 동성 간 성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여자인데 걔만 데리고 가서는 계속 걔를 끌어안고 자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이 남자들만 그럴 줄 알았지. 하지만 일부 성범죄자만이 아니라 모든 동성애자를 공개 처형 대상으로 내모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근친혼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2013년 3월 북한군 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은 간부 대열의 근친 관계가 형성돼 문제라면서 처제와 살거나 근친 결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프랑스 서북부 칼레 난민촌에 철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난민 때문에 살기 힘들어졌다며 벌인 일입니다.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용, 존중을 뜻하는 똘레랑스가 프랑스 사회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수십 대의 화물 트럭들이 고속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농사짓던 트랙터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구두 노동자와 상인, 농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칼레 지역의 난민촌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난민 때문에 안전과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On souffre trop de cet impact migratoire. On n'est pas contre ces personnes, on comprend leur drame humain,
Mais par contre, d'un autre côté, il faut que nous, on puisse travailler et venir travailler sereinement et sans avoir de soucis. 프랑스 정부는 이미 난민촌 절반을 철거했지만 오히려 난민 수는 사상 최대인 7,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에는 난민들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촌을 철거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If we dismantle this camp, these people are going to spread out everywhere. And this is not good. This is not good for Calais people. 프랑스 정부는 난민을 프랑스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위대는 정부를 못 믿겠다며 철거 시한을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로 타오르는 불기둥.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산불의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스페인 휴양지인 코스타 블랑카 근처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Y cuando pensábamos que ya estaba casi controlado, que se habían retirado ya todos los medios aéreos y todo, ha habido una reproducción y bueno, es una pena, pero...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소방 당국은 40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호와 함께 유리컵 안으로 떨어지는 작은 술잔들. 엄연한 기네스북 공식 기록을 재는 중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도미노 폭탄주 기록 경신을 위해 준비된 술잔은 무려 6,300여 개가 달합니다. 도전자들은 2시간 동안 도미노를 준비했는데 술잔 4,587개를 성공시켜 새로운 기네스 기록이 나왔습니다. 소형 승용차에 연결된 소방호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물살. 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소방관들이 구현한 겁니다. 독일에서 촬영된 이 이색 영상은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임방우 국악제 출신 100명이 참가한 전국 최대 국악잔치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명창 조통달 선생 가족 3대가 꾸미는 무대를 비롯해 판소리와 표정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대구 공연은 권영진 시장과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했고 오는 10월 광주에서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네, 세계 기록 전문가들이 참가한 2016 세계 기록 총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기록물 관람과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등 한국이 보유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유산 13건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현대 기록물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그런 세계 유산을 한자리에서 보게 돼서 정말 반가운 일이고 오늘 개막된 세계 기록총회엔 기록 전문가 2,000여 명이 참가해 256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합니다. LG, 삼성, 구글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전시회도 열려 가상현실, VR 기기로 제주도나 중국 만리장성을 실제처럼 여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예전에 가봤었는데 그것처럼 똑같이 이걸로 볼 수 있었고 좀 저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국세를 찍어보고 탁봉과 한자뜨기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9일 폐막식에선 기록관리의 미래를 모색하는 공동선언문인 서울선언을 채택합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빨대를 꽂아 바나나 우유를 맛있게 드시는 이분들, 울주경찰서 형사입니다. 한 편의점 주인이 큰 기대는 않고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고 신고를 했는데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사소한 건데 마음을 써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더 큰 사건도 많을 건데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뭐 요즘에 왜 말이 많잖아요. 금액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10,000원 안에서 보내다 보니까 감사 인사도 스마트하게 SNS로 바나나 우유 쿠폰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거 보내주셨을 때 보니까 기분은 좋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형사들 당연히 할 일이라며 우유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네, 프로농구 삼성의 이상민 감독은 현역 시절 한국 최고의 가드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지난 시즌엔 이 가드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올해는 다르다는데요. 나고야 현지에서 김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구에서 가드는 많은 일을 합니다. 공을 운반하고 패스도 해야 되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득점도 해야 하는 바쁜 포지션입니다. 현역 시절 한국 최고의 가드였던 삼성 이상민 감독.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라틀리프, 문태영, 김준일의 뒷선에 비해 앞선 가드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빠른 농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습 게임을 통해서 그것도 많이 주문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정통 포인트 가드 김태수를 영입했습니다. 이상민 감독은 한술 더 떠 패스와 경기 조율이 가능한 가드 둘을 쓰는 전술을 준비 중입니다. 김태수의 짝은 노장 주희정, 여기에 이시준, 이동엽, 이관희 등 양적으로는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 가드진을 구성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농구에 제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팀이 좀 더 성장하는 데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강한 상대 압박에 하프라인을 제대로 못 넘을 정도로 빈약했던 삼성 가드진. 하지만 올해는 획기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TV조선 김관입니다. 메이저리그 이대호와 김현수가 펄펄 날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팀이 2대0으로 앞선 1회 말 2사 2루 상황. 이대호가 상대 선발 해멀스의 시속 152km짜리 강속구를 받아쳐 중전적 시타로 연결합니다. 2회에도 좌전적 스타를 터뜨려 해멀스를 강판시킨 이대호는 6회에도 1타점을 추가했습니다. 이대호가 한 경기에서 3타점 이상을 기록한 건 시즌 8번째입니다. 팀이 2대3으로 끌려가던 5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김현수가 2루타를 쏘아올립니다. 김현수의 장타가 역전의 포문을 열면서 볼티모어는 5회에만 5점을 뽑아냈습니다. 어깨 부상을 털고 빅리그에 복귀한 강정호는 대타로 나와 삼진을 당했습니다. 폭발적인 벙커샷으로 버디를 추가하는 맥킬로이. 선두에 6타 뒤진 채 출발했지만 대회 마지막 날 6타를 줄이며 합계 15언더파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공동 15위에 오른 김시우는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아 70명이 겨루는 3차전에 진출했습니다. 세리나 윌리엄스가 US 오픈 16강전에서 10회 도발을 상대로 통산 308승째를 기록하며 남녀 통틀어 메이저 최다승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지난해 MVP 테임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홈런왕을 포함해 타격 3개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는데요. 테임즈를 박상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 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NC 외국인 타자 테임즈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매년 3할 3푼 이상의 고타율에 30개 이상의 홈런, 100타점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외국인 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테임즈도 꾸준한 활약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꼽았습니다. I know a lot of players come over here to play and they're gone in a month or they're gone within the year. So to be here for 3 years, that's a big accomplishment. So I'm proud of that. 돌아보면 지난 3년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Personally, I've learned like I play baseball different than I did before. My swing has changed a lot. Playing a new position. I've learned how to be patient. 많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계약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 테임즈를 주목합니다. I told my agent everything. Don't tell me anything. I'm just trying to focus on baseball. I don't want to worry about who's here, who's not. Like really happy.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들과 제외하면 통큰 저녁을 사겠다는 테임즈. 어쩌면 마지막이 될 한국 무대에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을 염원했습니다. The goal would be the championship. Yeah, but just remember to somebody that played hard and worked hard and did the best he could. 테마 인터뷰 박상준입니다.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이 주최하는 희망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네팔, 우간다, 말라위 등 10개 나라 결연아동 110명이 참가해 4일간 축구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행사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잠재력을 발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로 시작해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안동 21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강릉, 포항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서울이 28, 9도 선에 늦더위 이어지는데요. 현재로선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도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또 모레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에서 보도한 것처럼 추돌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린이 21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났지만 모두 무사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